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기까지 우리는 수십에서 수백, 많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지금의 나를 규정하는 척도이자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직접 대면하진 않지만 과거로부터 미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인간이라는 틀 안에서 공유되는 문화가 있기에 별개의 존재라고 할 수 없다면 그 범위는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정치, 사회, 경제, 역사 등 많은 이야기들이 얽히고 설킨 삶은 하나의 개념이나 의미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회 속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잃고 표류합니다. 그 가운데 끊임없이 갈구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물음, 나보다 앞서간 혹은 지구 어디쯤에 살고 있을 누군가도 이런 고민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확신, 이런 모든 문제는 결국 나로부터 귀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은 곧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나, 이런 진정성이란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며 어떤 식으로 우리 의식 속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무성의한 표지가 오히려 눈에 띄는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은 결론부터 밝히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은 거짓이며 마케팅 전략일 뿐이다. 다소 도발적인 문장으로 시작하는 서문은 조목조목 진정성의 허구화된 개념의 실체에 대해 분석합니다. 진정성에 대한 문제는 지난 250년간 근대인을 사로잡았으며 이는 단지 허구일 뿐 우리가 향수처럼 간직하고 있는 진정한 삶이란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공동체도, 진정한 음악이나 음식, 진정한 문화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은 없었으며 지금은 그 진정성을 잃었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정성 문제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이 책은 산업혁명을 그 시작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1760년 영국 섬유 산업을 시작으로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대규모 공장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인간의 역할을 기계가 맡게 되면서 인간 소외라는 개념이 탄생한 것이죠. 소외는 심리적 소외와 사회적 소외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소외 이론은 그 상태를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소외 이론이 쓸모가 있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진정한 이론이 필요하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모두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루소는 빚 사건을 통해 기만의 중요성을 알았다고 합니다. 겉으로만 사람을 재단하는 세상에서는 그저 가면을 쓰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2012년에 개봉한 어떤 시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봉구는 배달 중이라는 단편이 등장하는데요. 옴니버스식 구조의 이 영화는 총 3편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봉구는 배달 중은 그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 비치는 봉구 할아버지는 어김없는 유괴범입니다. 어린이집 차를 놓친 아이를 데려다주는 그의 행동은 CCTV와 목격자에 의해 정의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세상에는 나쁜 놈과 착한 척하는 놈들만 가득하다는 누구의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옛날 자연 상태의 삶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저자의 주장입니다. 루소의 자연 상태 논리를 헛소리로 규정하며 선사시대의 부족국가 3분의 2가 거의 영구적인 전쟁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책은 예술적 아우라를 지나 과시용 진정성에 대한 문제에 도달합니다. 진정성 추구는 광고업계에서 볼 때 현대판 성배찾기로서 왜곡된 이미지와 날조된 경험으로 이루어진 눈부신 가공의 세상이며 진정성은 단지 궁극의 마케팅 전략일 뿐이라고 일갈합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유기농 또한 과시용 진정성의 대표적인 케이스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반 농산물보다 낫다거나 영양적으로 우수하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유기농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함께 사회적으로 유익하며 뜻 있는 삶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죠.
유기농이라는 막연한 동경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기농 관련 제품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하지만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유기농의 정확한 모습을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또 하나 진정성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인이죠. 매번 반복되는 선거에서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많은 후보들을 만나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알바를 고용하여 홍보하고 오색찬란한 전단지를 뿌리며 자신을 진정한 후보로 포장하는 정치인들. 그런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진정성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요즘 정치가들에게는 스핀 닥터, 즉 정치 홍보 전문가가 만들어주는 이미지가 큰 영향을 좌우한다는 것을 저자는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매체가 자본과 연결된 지금의 구조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정치와 언론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인식에 깊이 개입하는 점을 강조하죠. 재미있는 것은 투표의 필요성이나 네거티브 전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투표율은 민주주의 척도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지나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나치의 사례처럼 더욱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싫어할수록 투표장에 나올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죠. 네거티브 또한 민주주의를 해치며 정치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악영향보다는 많은 사실관계와 정책 이슈를 포함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문제는 정치에 대한 진정성을 요구하는 우리들의 욕망이라고 지적하며 가장 유일한 대안은 뻣뻣하고 정직하고 너무 따분한, 즉 함께 음료를 마시고 싶지 않은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생각을 규정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는 사고의 다양성에 스스로 족쇄를 채워놓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하는 이슈들이 이 책에는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책 후반부에는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동안 간과했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문화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태평양 제도 원주민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문화요? 우리가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문화죠. 문화의 진정성 또한 만들어진 개념일 뿐이며 이를 극복하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민주주의입니다. 정치, 경제, 도덕, 문화, 종교 등 여러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용어로서 무수한 합리적 존재들이 시민으로서 함께 일반 자연법 아래에 전체의 완벽을 도모하는 한편 각자 자신의 복지를 챙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계 민주주의의 핵심 도덕은 포괄적 관용에 기초한 보편주의입니다. 이는 나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이 가진 인간성, 즉 이성을 확고히 믿고자 하는 저자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책 말미에 역사의 종언에서는 이슬람 문제를 다루면서 이는 근대와의 충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진정한 삶에 대해 과거를 회상하듯 무슬림 또한 근대 정치 철학적 구조를 해체한 이슬람 원형 복원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테러리즘은 이러한 문화 회방의 극단적 행태이며 이는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변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허구에 대한 갈망이 진정한 추구라는 혼란만 야기하는 결국은 성공할 수 없는 허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인정 욕구가 보편화됨에 따라 우월성 추구의 욕구는 보다 가치 있는 지위 재화로 옮겨가고 이것은 과거에 대한 향수 혹은 국가주의, 지하드 등의 극단적인 형태의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많은 참상의 시작이 왜곡된 진정성 추구의 원인이 있다는 점은 신선하면서도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저자는 진정성이라는 가상의 개념을 벗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냉정히 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온 길, 모든 것이 무조건 좋아지며 좋았었다는 무조건적인 신념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도 이성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며 이는 진정성 찾기를 그만두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은 인간의 철저한 이성이라는 점,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진정성이라는 개념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었는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